제가 어느 유튜버 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로 백종원 씨와 관련된 최근의 이슈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봤어요. 백종원 씨를 비판하고 있는 어느 전직 PD님의 영상도 열심히 봤고요. 제가 과거에 검사로 재직했을 때 식약처에서 2년간 파견 근무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검사로 만약 재직했을 때 이 사건이 내가 담당 검사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사건을 기소했을까?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했을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백종원 씨의 가장 큰 리스크는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검사였다면은 돈 문제에 집중할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백종원 씨의 잘못을 확인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종원 씨와 더번코리아의 혐의에 대해서 우선 살펴볼까요? 농지법 위반부터 살펴보면요. 백종원 씨 공장 위치가 국산 농산물만을 사용해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산 메주를 가지고 된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일단 기분이 좀 나쁘죠? 우리나라의 대표적 음식인 된장을 중국산 메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발각되니까 공장을 폐쇄했다. 뭘까? 도대체 뭘까? 이거 공장 내버려 두면은 공장 와서 압수수색 할 테니까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공장에 있을 증거물을 다 없애버리는 건가? 증거물 인멸 차원에서 공장을 없애버렸다. 이건 죄질이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충격받은 또 한 가지. 돼지고기를 그냥 햇볕에 노출한 채로 트럭에다 실어서 이동을 했다는 건데요. 국민들이 축제에 와서 먹을 거를 생고기를 상온에서 그대로 이동했다. 이거는 안 돼요.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냉장 상태에서 이동해야 될 음식이 있고 냉동 상태에서 이동해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자체가 틀려요. 냉장 차량이 있고 냉동 차량이 있어요. 그 식품위생법상 기준이 냉동 상태에서 이동할 것을 요청했는데 그거를 상온에서 옮겼다. 당연히 식품위생법 위반인 거예요. 행정법규 위반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송치를 하면은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90%에 달하고 있거든요. 혐의 자체는 인정이 돼요. 백종원 씨는 처벌받을 것 같아요. 혐의가 인정되는 거하고 처벌 수위가 구속으로 가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식품위생법 위반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하느냐? 이 사람이 위반한 전력이 몇 번이나 있느냐? 그걸 통해서 얼마의 이득을 받았느냐? 알고 했느냐? 이동한 거리가 1km냐? 10km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벌금을 주로 했던 것은 맞아요. 백종원 씨 유명인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벌금하는데 이 사람은 구속해야 되느냐? 그렇게는 안 해요. 물론 인지도도 있고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 하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 엄격한 책임을 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구속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감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백종원 씨 구속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은 굉장히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소송은 달라요. 소송은 그거를 입증하느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진짜 있었던 사실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의혹 가지고 재판하지는 않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도 입증을 못하면은 소송에서는 없던 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대표한테까지는 이런 거를 보고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을 변호사나 회사에서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청나게 많은 변호사들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이건 어떻게? 이건 인정해? 이건 부인해? 이건 인정할 때 어떤 증거네? 이건 부인하니까 어떤 증거를 내자. 백종원 씨처럼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당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잘못한 것도 덮으려고 할 거예요. 수사기관에서는 백종원 씨한테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충분히 보고되고 백종원 씨의 판단이 개입돼서 그러한 행동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대표니까 너 이거 다 알았던 거 아니야? 그건 안 통해요. 그럼 수사기관에서는 그 증거를 얼마나 입증할 증거를 모으느냐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막 무조건 혐의 제공되면 이거 무조건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시각으로 보지는 마세요. 이 사건에서 백종원 씨 개인이 형사 책임을 지는지 안 지는지는 백종원 씨가 직접 지시했냐 안 했냐를 얼마나 입증해내느냐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담당 직원이 양심선언이라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신속하게 갈 수 있죠. 나 이거 백종원 대표한테 다 보고하고 백종원 대표가 지시한 대로 한 거야. 이러면 얼마나 간편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회사 계속 다닐 생각이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전무나 부장이나 야 이거는 이번에는 이 부장선에서 그냥 덮고 가자. 부장까지만 보고된 걸로 하자. 아니면 담당 직원 네가 혼자 알아서 한 걸로 가자. 이렇게 해놓고 덮으면은 그걸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그럼 뭐 그 당시에 서류가 있어야 돼. 백종원 대표한테 보고한 서류. 근데 지금 그게 있을까요? 회사에서 다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아, 이거 중요한 사안인데 너가 대표한테 보고 안 했을 리가 없잖아. 단순히 그 논리로 가면은 그게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실관계, 진짜 행동한 직원과 대표자 간의 보고와 결재, 이걸 입증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수사에서. 지금 수사팀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울 거예요. 제가 지금 현직 검사라고 해도 그거는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겁니다. 음식 갖고 장난을 쳐? 중국산 맥주로 우리 된장을 만들어 팔어? 분명히 범죄는 범죄인데 근데 증거는 찾기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저질러 왔으니 더 세게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고 공장을 폐쇄? 뭐지 이거? 증거 인멸한 거야? 어떻게 이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법조인으로서 어디서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수사에 있어서 어떤 때는 정말로 수사기관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줬으면 좋겠어요. 좀 막 가서 압수도 하고 불러다가 구속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게 인권 탄압적인 측면하고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사하다 보면은 뭔가 막혀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있었던 사실관계 중에서 제대로 밝혀지는 거는 30%에서 정말 많게는 5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백종원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저는 백종원 씨의 가장 큰 리스크는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검사였다면은 저는 돈 문제에 집중할 것 같아요. 금전적인 부분에서 백종원 씨의 잘못을 확인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돈 문제가 잘못한 부분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백종원 씨가 그냥 변명만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회사 전체의 횡령 문제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불거질 수도 있다고 봐요. 지금 피디님이 지금 확인한 자료들 보면은 진짜 사업하신 분하고 신용카드가 가맹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검사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거는 대부분 매출을 속이거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쓰이는 방법이거든요. A라는 사람이 거기서 뭐 족발을 팔았으면은 그 돈은 A가 사업자이면 당연히 A한테 돈이 꽂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A, B, C, D, E 이 사람들은 더본코리아에 예산 무슨 팀을 이뤄가지고 축제에 가는 사람이었었고 A, B, C, D, E가 장사는 했는데 결제하고 나서 신용카드가 돈이 꽂히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더본코리아일 수도 있고 하지만 더본코리아의 가능성은 좀 적어요. 더본코리아한테 할 거면은 그거는 더본코리아한테 세금 내는 거니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더본코리아도 아니고 A, B, C, D, E도 아닌 제3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매출을 쪼개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매출 줄면은 세금이 줄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생기겠어요? 그 매출된 돈을 어떻게 나눴겠어요? 사업하시는 A, B, C, D, E는 자기가 장사를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이 만약에 1,000만 원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다 1,000만 원을 줬을까요? 그분한테 다 줄 거면 뭐로 A, B, C, D, E로 쪼개냐고. A, B, C, D, E로 쪼갠 이유는 전체 매출 중에서 일부만 그들한테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1,000만 원 중에 뭐 6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700만 원이든 그럼 나머지 300만 원. 그게 어디에 갔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300만 원이 만약에 백종원 씨한테 갔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크게 보면 다 더본코리아의 사업인 거거든요. 왜? A, B, C, D, E가 개별 사업자이긴 하지만 더본코리아의 지시를 받고 더본코리아가 제공하는 식자재를 가지고 더본코리아에서 임금 형식으로 돈을 줬다. 사업자가 다르더라도 더본코리아와 A, B, C, D는 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남는 이익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명의가 잡히더라도 그 사람한테 찍힌 돈을
더본코리아 법인 계좌로 보낼 방법이 없거든요. 왜? 더본코리아 매출이 아니니까. 더본코리아에 줄 수가 없어요. 더본코리아 매출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 돈은 제3자가 갖거나 더본코리아 또는 백종원 씨하고 관련 있는 누군가가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검사적인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밝혀질 때 이 이익을 누가 가졌냐? 그게 설마 백종원 씨가 가졌다고 하면은 백종원 씨는 뭐 배임, 수재, 횡령 이런 이슈에서도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조세 포탈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죠. 조세 포탈이 일정 액수를 넘으면은 조세범 처벌법이 아니에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액수에 따라서 어떤 거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이기도 해요. 이거는 앞에서 있었던 이슈인 농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벌금에서 시작한다고 하면은 특가법이 적용되면 이건 징역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PD님이 어떤 식의 자료를 더 모으실지 그 수사기관에 그 모은 자료가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될지 수사기관에서 이거 뭉개면은 그 수사기관은 나중에 굉장히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돈의 흐름은 찾기 힘들더라도 찾으면 찾아지는 거거든요. 결국 세금 문제가 확인이 돼야 기본적으로 이 돈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나오는 증거들 보면서 이 쪼개기 형태의 사업 형태가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제가 법률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밉상으로 가는 형태에서 백종원 씨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아요. 좀 더 백종원 씨에 대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백종원 씨가 조금 뭔가 이상한데? 이분 내가 알고 있던 백종원 씨와 행태와는 다른데? 이런 느낌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좀 더 객관적인 팩트와 증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백종원 씨의 사태의 추이를 추측해보고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